안녕하세요. 저희 지난 시간에 모집단의 그 분포와 평균의 표준 분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지난 시간까지는 모집단 정규 분포가 정규 분포일 때 가정 하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모집단이 이런 분포인, 그러니까 정규 분포인 상황에서 이 표집 분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모집단이 정규 분포면 표집 분포, 그러니까 X바의 분포도 항상 정규 분포를 따라가요. 하지만 이제 이게 아닌 경우, 그러니까 X가 정규 분포가 아니라 그냥 어떤 평균이 뮤고 분산이 시그마 제곱인 분포일 때 X바는 어떤 분포를 따를 거냐, 이게 이제 궁금한 거겠죠. 여기 보시면 다 노말이 안 적혔, n이 안 적혔잖아요. 그러니까 정규 분포인지 아닌지 지금은 모릅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지금 저희 이번 시간에 할 이야기입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거 간략하게 한번 이야기를 할게요. 왜냐면 이번 시간에 또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펴놨어요, 페이지를. 여기서부터입니다. 지난 하나 명심해야 되는 게, 저희가 모집단에서 어떤 모집단이 정규 분포이든 아니든 항상 성립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희 모집단이 어떤 평균이 뮤고 분산이 시그마 제곱이면 이 x바는, 그러니까 기대값 x바 표집, 그러니까 표본 평균의 평균이죠. 이거는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이거는 평균의 특징에 의해서 다시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n개니까 n 곱하기 뮤가 될 것이고, 그러면 저희 뮤라고 쓸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건 항상 성립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항상 성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규 분포랑 상관없이 성립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것도 저렇게 써보면은 이렇게 쓸 수 있고, 분산의 특징에 의해서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것도 n 제곱분의 1에 이게 n개므로 n 시그마 제곱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러면 n분의 시그마 제곱인데, 이것도 항상 성립하는 거예요. 정규 분포인지 아닌지 상관없는 일입니다. 이거는 지금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모집단 정규 분포가 아닐 때 이야기를 할 건데, 그러니까 어떤 x가 지금까지는 정규 분포에서 뮤와 시그마 제곱을 따르면 x바도 뮤와 루트 n분의 시그마의 제곱 이렇게 따랐다, 이렇게 됐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게 아닌 거죠. 이게 아닐 때 이게 어떻게 되냐, 이게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집단 정규 분포가 아닐 때는 그러니까 표본 평균의 분포는 정규 분포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n을 크게 할수록 정규 분포에 접근하게 되면 이를 중심극한 정리라고 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정리예요. 통계학에서 거의 가장 중요한 정리죠. 그러니까 x가 정규 분포가 아니게 뭐 이렇게 균일 분포로 생겼다 하더라도 n이 뭐 30 이상이 되면 이 x바들의 분포는 정규 분포를 이룬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이런 걸 중심극한 정리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표집 분포의 평균은 모집단의 평균과 일치하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2의 x바가 뮤라는 거죠. 표집 분포의 표준 편차는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표본 크기의 제곱근으로 나누는 것과 동일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베리언스 x바가 n분의 시그마 제곱이랑 같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는 정규 분포인지 아닌지 상관없이 항상 성립하는 거라고요. 정규 분포가 아닌데 정규 분포가 되는 부분, 이 부분이고, 이 부분이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겠죠. 이 부분은 항상 성립하는 부분이에요. 정규 분포인지 아닌지 상관없이. 그래서 중심극한 정리라는 거는
모집단의 분포 모양과 관계없이 평균이 뮤고 분산이 시그마 제곱인 모집단의 크기가 n인 선택 가능한 모든 편을 뽑으면 이 n을 증가시키면 이 정규분포 접근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집단이 정규분포가 아니어도 n을 증가만 시키면 이게 정규분포를 따라간다 이 말입니다. 굉장히 좋은 성질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이거는 그냥 모집단이 정규분포인지 아닌지 상관없이 항상 성립하는 부분이고, 중심극간 정리는 모집단이 정규분포가 아닐 때 n이 30 이상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정규분포로 따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중심극산 정리를 이제 그래프로 보시면 여기 모집단이 지금 여긴 정규분포잖아요. 정규분포니까 당연히 n을 작게 뽑아도 정규분포를 따르겠죠. 그러니까 n이 2일 때도 정규분포고 n이 5일 때도 정규분포고 n이 30일 때도 정규분포인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보시면 균일분포예요. 균일분포인데 n이 2일 때는 이렇게 생겼다가 n이 5일 때는 좀 정규분포 모양으로 생겼죠. 그 다음에 30일 때는 완전히 정규분포 모양을 따르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 모집단 분포가 이렇게 생겼지만 n을 늘려갈수록 정규분포 모양으로 점점 다가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집단의 분포가 정규분포면 당연히 표집분포도 정규분포를 따르지만 모집단의 분포가 정규분포가 아니어도 n이 30 이상이 되면 정규분포를 따라간다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이걸 중심극간 정리라고 말하고 통계에서 가장 중요한 정리입니다. 그럼 왜 그런지 한번 제가 간략하게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저희 OT 할 때도 한번 이야기했던 예인데 한번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바구니 안에 공이 1부터 이렇게 해서 10까지 공이 있다고 생각을 할게요. 그러면 저희가 공을 한 개 뽑을 때는 이 모든 경우가 확률이 똑같겠죠. 10분의 1로. 그래서 분포가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10분의 1로 다 똑같을 것. 이렇게 그러니까 다 이렇게 구분이 져 있을 텐데 사실 이산 확률 변수라서 그렇죠. 구분이 다 져서 이렇게 될 겁니다. 근데 만약에 n이 두 개를 뽑으면 저희가 어떻게 되냐면 지금 이 경우가 아마 이 경우랑 비슷할 거죠. 1부터 10까지 평균이에요. 평균. 이건 x바. 평균을 그려보면 n이 두 번 뽑아서 1일 확률은 일단 첫 번째는 저희가 여기 말대로 여기 있겠죠. 근데 두 번째는 그러니까 1을 첫 번째 뽑았어요. 근데 두 번째 1을 다시 뽑을 확률은 10분의 1이고 1이 아닌 걸 뽑을 확률이 10분의 9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상황인데 또다시 1을 뽑으면 여기 그대로 머물 거예요. 근데 1이 아닌 걸 뽑으면 이쪽으로 움직이겠죠. 그래서 지금 근데 1을 아닌 걸 뽑을 확률이 훨씬 높잖아요. 그래서 이게 두 번을 뽑게 되면 1을 두 번 뽑을 확률은 100분의 1이잖아요. 그래서 확률이 여기 있고 나머지 1이 아닌 것들을 뽑을 확률이 커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분포가 생길 거예요. 10도 마찬가지입니다. 10을 다시 뽑을 확률은 10분의 1이지만 그러니까 평균이 10이 될 확률은 100분의 1이겠죠. 그러면 하지만 10 아닌 걸 뽑을 확률이 훨씬 높기 때문에 확률이 이쪽으로 좀 더 갈 거예요. 그래서 분포가 이런 형식으로 될 겁니다.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 5가 있을 텐데 근데 n이 3일 때는 어떻게 되냐면 5를 계속해서 뽑을 확률보다 5 아닌 것들 뽑을 확률이 커지겠죠. 당연히. 그리고 이쪽도 좀 스무스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더 이렇게 스무스해지고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